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0번째 시간으로 산재 요양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산재 유족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사례는 산재 사고로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자의 배우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재해자는 업무 중의 사고로 척수 손상, 심부전증 등의 상병을 승인받았습니다. 20여 년간 산재 요양에 따른 치료를 계속 받아오던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기승인 상병인 심부전증을 원인으로 해서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승인 상병인 심부전이 아니라 간암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요양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 유족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기간 중에 사망하였다고 해도 망인의 사인이 산재 요양과 무관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산재 사고로 척추 손상이 있어 산재 요양을 받고 있었는데 기존에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폐암으로 산재 요양을 승인받아 폐암 치료를 받던 중 동일한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망인은 20년 전의 사고로 산재 요양 중이었는데 그 당시 심부전증에 대한 상병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사인과 관련해서 사체 검안소에서는 직접 사인을 만성 심부전증에 의한 병사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간암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유족급여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과정에서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서 망인의 사인이 만성 심부전증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감정 결과를 받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설령 망인의 직접 사인이 만성 심부전증이 아니라 간암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망인의 사인이 되는 간암의 발병이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한 약물 투약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재 요양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산재 유족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산재 행정소송 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